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입니다. 저는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25살 프랑스 여성입니다. 작년 봄,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제 옆자리에 앉은 한 남학생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가 바로 재현이었죠. 처음에는 그의 프랑스어 발음이 너무 좋아서 놀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어요. 재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의 지적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재현은 저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접한 한국 음식인 김치는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강한 향과 맛에 당황했지만 몇 번 먹다 보니 그 맛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김치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들었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프랑스 음식과는 전혀 다른 맛이지만 이렇게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은 또한 저에게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뛰어난 연출과 깊이 있는 메시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프랑스 영화도 예술성이 뛰어나다고 자부했는데 한국 영화의 수준이 이렇게 높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푹 빠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아버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소피, 넌 왜 그렇게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니? 우리는 프랑스인이야. 우리 문화가 최고라고 말씀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께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인지, 한국의 정보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한국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등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반신반의하셨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때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빨리 선진국이 되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재현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서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어의 존댓말 문화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언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재현은 제게 한국의 전통 문화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 판소리의 깊은 감동, 태권도의 역동성 등을 접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효 문화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재현이 저를 한국문화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열린 한국문화체험 행사에 참여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한복을 입어보고 김밥을 만들어보고 태권도도 체험해보았죠.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제 저는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현의 이야기로만 들었던 한국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싶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있는 제주도,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경주 등을 꼭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아갈수록 저는 제 자신의 문화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 거죠. 동시에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작은 대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고 한국 드라마를 추천하고 한국어 몇 마디를 가르쳐주곤 해요.
놀랍게도 많은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은 재현을 만나고 한국 문화를 알게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빠가 한국에서 돌아올 때마다 항상 새로운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이국적인 선물 정도로 여겼는데 사용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건 한국의 화장품이었어요. 프랑스가 화장품으로 유명하다고 자부했는데 한국 화장품의 품질과 다양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마스크팩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간편하게 붙이고 있으면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서 매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한국의 주방용품이었습니다. 재현 오빠가 가져다준 김치통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공기 차단이 완벽해서 음식이 오래 신선하게 보관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제품을 본 적이 없었어요. 김치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밀폐용기들, 그리고 전자압력밥솥까지. 이런 제품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실용적인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청소용품도 정말 대단했어요. 물걸레 청소기를 처음 써봤을 때 그 편리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겁고 시끄러운 프랑스의 진공 청소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가볍고 조용하면서도 청소가 잘 되더라고요. 게다가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재현 오빠가 선물해준 휴대용 선풍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고 가벼워서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데 바람은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프랑스의 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이 선풍기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한국의 문구류도 너무 귀여웠어요. 특히 각종 캐릭터가 그려진 볼펜과 노트는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프랑스의 문구류가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걸 추구한다면 한국의 문구류는 실용성과 귀여움을 동시에 갖추고 있더라고요. 재현 오빠가 가져다준 휴대용 보조 배터리도 정말 유용했어요. 용량은 크면서 무게는 가벼워서 여행 갈 때마다 꼭 가지고 다녔죠. 프랑스 친구들도 이 보조 배터리를 보고 어디서 샀냐고 자주 물어보곤 했어요. 한국의 침구류도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여름용 이불은 정말 대단했어요. 시원하면서도 보송보송한 감촉이 너무 좋아서 더운 여름에도 편하게 잘 수 있었거든요. 프랑스의 이불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재현 오빠가 한국에서 사온 휴대용 칫솔 살균기도 신기했어요. 자외선으로 칫솔을 살균해주는 작은 기계인데 위생적으로 칫솔을 관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제품은 프랑스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재현 오빠가 선물해준 한국의 멀티탭도 너무 좋았어요. 각 콘센트마다 개별 스위치가 있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고 USB 포트도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프랑스의 멀티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한국의 물티슈도 대단했어요. 두껍고 촉촉해서 정말 깨끗하게 닦을 수 있었죠. 게다가 향기도 좋아서 사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프랑스의 물티슈는 보통 아기용으로만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른들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재현 오빠가 가져다준 한국의 방향제도 인상적이었어요. 디자인이 예쁘면서도 향이 오래 가더라고요. 특히 차량용 방향제는 프랑스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휴대용 손소독제도 너무 좋았어요. 작고 예쁜 용기에 들어있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았고 향도 좋아서 자주 사용했죠. 코로나19 시기에 정말 유용하게 썼어요. 재현 오빠가 선물해준 한국의 접이식 선반도 놀라웠어요. 작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데 펼치면 튼튼한 선반이 되더라고요. 좁은 제 원룸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한국의 휴대용 가습기도 정말 유용했어요. 작고 가벼워서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었죠. 건조한 날씨에 피부가 따갑고 목이 아플 때 정말 도움이 됐어요. 재현 오빠가 가져다준 한국의 전자사전도 대단했어요. 작은 기기 하나로 여러 언어를 번역할 수 있었고 발음까지 들을 수 있어서 언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의 휴대용 손난로도 겨울에 정말 유용했어요.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편리했고 따뜻한 온도가 오래 유지되더라고요. 추운 겨울 외출할 때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이렇게 다양하고 혁신적인 한국의 생활용품들을 접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실용성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작은 물건 하나하나에도 사용자의 편의를 세심하게 고려한 흔적이 보였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혁신을 추구하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이런 면모는 제가 알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제품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프랑스 친구들도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하고 나면 놀라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물건들을 통해서도 한국의 문화와 기술력을 알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첨단 기술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면 알수록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복과 현대 패션의 만남이었어요. 재현 오빠가 보여준 사진에서 젊은이들이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입은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고전미와 현대미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특히 한복 디자이너들이 전통 한복의 선과 색감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만든 작품들은 정말 예술 그 자체였어요. 한국의 건축에서도 이런 조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재현 오빠가 보여준 서울의 사진에는 고궁과 초현대식 빌딩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특히 경복궁 앞에 있는 광화문 광장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웅장한 고궁 건물과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거든요. 한국 음식 문화에서도 이런 조화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 요리들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김치 피자, 불고기 버거 같은 음식들은 한국의 맛과 서양의 요리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결과물이었죠. 이런 음식들을 통해 한국 문화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 공연 예술도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재현 오빠가 보여준 영상 중에 전통 타악기인 사물놀이와 현대 일렉트로닉 음악을 접목한 공연이 있었는데 그 독특한 조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의 깊이와 현대의 감각이 어우러져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한국의 다도 문화도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고 해요. 전통차 문화를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간소화하면서도 그 정신은 그대로 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차를 마시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정말 멋져 보였어요. 한국의 전통 공예품들도 현대적으로 재탄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청자나 백자 같은 도자기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 전통 문양을 활용한 현대적인 디자인 제품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글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좋은 예시더라고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이지만 현대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한글로 만든 현대서의 작품이나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독특해요. 오래된 문자가 이렇게 현대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한국의 전통 놀이도 현대적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전통 윷놀이를 모티브로 한 보드게임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놀이의 재미와 현대 게임의 전략성이 결합되어 새로운 놀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한국의 전통 의학인 한의학도 현대 의학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약과 현대 의학을 병행해서 치료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 더 나은 치료법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명절 문화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설날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에는 여전히 전통 의례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즐긴다고 해요.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세배를 드리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문화의 유연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도 현대화되어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했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무예의 정신은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국제적인 경기 규칙을 갖춘 현대 스포츠로 거듭난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어요. 재현 오빠가 보여준 한국 드라마 중에서도 이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다룬 작품들이 있었어요. 현대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전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화를 추구하는 균형 잡힌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프랑스인으로서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프랑스도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지만 때로는 그 전통에 얽매여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있어요. 이런 한국의 모습은 우리 프랑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의 이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 기술 강국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깊이 있는 나라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재현 오빠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동양의 시골 나라를 구경하러 가는 정도로 생각하셨겠지만 그 여행은 아버지의 인생을 바꿔놓은 특별한 경험이 되었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이게 정말 공항이야? 우리 샤를 드골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이는데? 라고 말씀하셨죠.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경험하시고는 와, 이런 첨단 기술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니 라며 감탄하셨어요.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도 아버지의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빠르고 조용한 열차, 깨끗한 객실, 그리고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진다는 점에 감탄하셨어요. 파리의 지하철은 이것과 비교하면 정말 구식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 도심에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할 때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놀라워하셨어요. 디지털 키로 문을 여는 시스템, 음성으로 제어되는 객실 설비, 화장실의 비데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신기한 경험이었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 시내 투어를 했어요.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는 한국의 전통 건축미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어요.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든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분명 대단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특히 창덕궁의 후원을 거닐면서는 자연과 건축의 조화에 감탄하셨어요.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았을 때 아버지는 말을 잃으셨어요. 이렇게 거대하고 현대적인 도시라니.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몰랐어. 라고 하시면서 깊은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한강공원을 산책할 때는 시민들이 즐겁게 여가를 즐기는 모습에 감탄하셨어요.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니 정말 부러워. 라고 말씀하셨죠. 특히 한강변의 자전거 도로를 보시고는 파리도 이렇게 시민 친화적인 공간을 더 만들어야 할 텐데. 라고 하셨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할 때는 한국의 발달된 결제 시스템에 놀라셨어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런 시스템이 프랑스에도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죠. 저녁에는 재현 오빠의 부모님과 함께 한식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음식들에 당황하셨지만 맛을 보시더니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니 라며 감탄하셨어요. 특히 김치의 맛에 푹 빠지셔서 이걸 매일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죠. 다음 날
우리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기업의 홍보관을 방문했어요. 아버지는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비전을 보시고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프랑스 기업들도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텐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방문했을 때는 한국의 IT 기술력에 또 한 번 놀라셨어요. 특히 5G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체험하시고는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다니 한국은 정말 미래를 살고 있구나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도 방문했어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이곳을 보시고 아버지는 젊은이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넘치는 곳이구나. 프랑스의 젊은이들도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죠.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피야,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했구나. 이번 여행으로 많은 것을 배웠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너와 재현이가 결혼하는 것을 축복한다. 이 여행 이후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셨고 심지어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하셨답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의 우수성을 자랑하시곤 해요. 아버지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편견을 가진 사람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더욱 자신 있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당신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당신의 모습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해주세요. 한국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피에르입니다. 저는 파리에 있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인 친구 준호와 함께했던 놀라운 사격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호는 우리 학교의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친구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유창한 프랑스어에 놀랐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준호와 친해질수록 그의 다재다능함에 계속해서 놀라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준호에게 제가 자주 가는 사격장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사실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프랑스에서 사격은 꽤 특별한 취미니까요.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흔쾌히 동의하면서 재미있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했죠. 사격장에 도착해서 준호에게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총기 다루는 법을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와서 기본은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준호를 보며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첫 번째 사격을 시작했을 때 저는 준호가 초보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첫 발이 관역의 중심을 정확히 관통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운이 좋았나 봐요. 라고 준호가 쑥스럽게 말했지만 그 뒤로 이어진 연속된 명중은 결코 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사격을 취미로 해왔지만 준호의 실력 앞에서는 완전히 초보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의 자세는 완벽했고 호흡 조절도 탁월했죠. 심지어 움직이는 표적도 어렵지 않게 맞추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준호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준호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한국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배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놀랐어요. 한국의 모든 남자들이 이 정도 실력이라니 정말 믿기 어려웠죠. 준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은 분단국가라서 항상 안보에 신경 써야 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철저한 훈련을 받아요. 사격은 그중 하나죠.
준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그 나라의 이면에 이렇게 강한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준호에게 한국의 군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물어보게 되었어요. 준호는 한국 남자들이 어떻게 군대에서 극한의 훈련을 받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군대에서의 경험은 우리를 더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힘든 훈련을 통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단련되죠. 그리고 팀워크의 중요성도 배워요. 라는 준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첨단 기술과 K-팝으로만 알고 있던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한 거죠. 강인하고 훈련된 국민들이 있는 나라, 평화 속에서도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준호와의 만남, 그리고 사격장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런 모습을 자주 이야기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놀라워하고 한국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는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끼고 있어요. 준호가 이야기해준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요. 언젠가 그 기회가 오면 저도 한국의 군대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실제 군대에 가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훈련 일부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준호와의 사격 경험 이후 저는 한국의 군사 체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준호는 제게 한국의 국방 체계와 군대 문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먼저 한국의 징병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모든 건강한 성인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해요.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제도가 좀 강압적으로 느껴졌지만 준호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항상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언제든 국가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준호의 이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과정에 대해 들었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기본 군사훈련부터 시작해서 각 병과별 전문 훈련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철저한지 알게 되었죠. 특히 극한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생존 훈련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우리는 산악행군, 혹한기 훈련, 화생방 훈련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아요. 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인한 군인이 되는 거죠. 준호의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군인들의 강인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군의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K2 전차, KF-21 전투기, 세종대왕급, 구축함 등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들은 세계적으로도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방위산업 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어요. 많은 무기를 자체 생산하고 심지어 수출까지 하고 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방위 능력에 대해 들었을 때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사이버전에 대비한 특수 부대까지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죠. 현대 전쟁에서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요.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 공격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준호의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선견지명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예비군 제도였어요. 현역 복무를 마친 후에도 8년 동안 매년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이를 통해 한국은 언제든 동원 가능한 거대한 예비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은 대부분 총을 다룰 줄 알고 기본적인 전투 기술을 갖추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큰 힘이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잠재적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평화롭고 현대적인 모습 뒤에 이렇게 강력한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은 마치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 철봉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언제나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 첨단 기술과 전통적 가치를 동시에 지키는 모습. 이런 한국의 모습에서 우리 프랑스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런 모습을 자주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놀라워하고 한국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언제나 강인함을 유지하는 모습, 현대적인 발전을 이루면서도 전통적인 가치를 잃지 않는 모습. 이런 한국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모습들을 직접 보고 싶어요. 한국의 군사시설을 견학하고 예비군 훈련을 체험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의 강인함을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 사는 28살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처음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된 것은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하지만 그 드라마를 보고 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드라마 속 배우들의 연기, 아름다운 영상미, 그리고 흥미진진한 스토리라인. 모든 것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 특유의 감성적인 연출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제가 본 어떤 프랑스 드라마보다도 감동적이었죠. 그 후로 저는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역사극, 로맨스,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죠. 특히 한국의 역사를 다룬 드라마들을 통해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깊은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드라마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K-팝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멜로디가 좋아서 듣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죠. K-팝 아이돌들의 완벽한 퍼포먼스, 복잡한 안무, 그리고 음악 비디오의 높은 퀄리티에 매번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퍼포먼스가 가능할까? 궁금증이 생겨 찾아보니 한국 아이돌들의 혹독한 연습 과정과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노력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죠. K-팝을 통해 한국어의 아름다움도 알게 되었어요.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국어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언어인지 알게 되었죠. 특히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니 정말 대단해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자주 이야기하곤 해요.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김치의 강한 향과 맛이 낯설었지만 지금은 하루라도 김치를 먹지 않으면 입에 안 맞을 정도가 되었죠.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직접 요리해 보면서 한국 음식의 건강함과 맛에 매료되었어요. 한국 음식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뛰어나고 보기에도 예뻐요. 완벽한 음식 문화죠. 이제는 제가 한국 음식의 전도사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국의 가족 문화와 효도 정신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죠.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어요. 우리 프랑스도 이런 가족 문화를 본받아야 해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저는 이제
한국의 가족 문화를 본받아 부모님과 더 자주 연락하고 가족 행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한국의 정문화도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문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죠. 이런 문화 덕분에 한국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열정적인 모습도 인상 깊었어요. 항상 발전을 추구하고 어떤 일이든 열정을 다해야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이제는 저도 무언가를 할 때 한국인처럼 열정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한국 문화에 빠져들면서 저는 제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제 시야가 넓어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더욱 다양해졌죠. 이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추천하고 K-팝을 소개하고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기도 해요. 많은 친구들이 저를 통해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답니다. 그렇게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파리의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한 한국인 가족을 만났어요. 그들과 함께 있던 개가 너무나 독특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 개는 다른 개들과는 달리 위험 있는 자태와 영리해 보이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그 가족에게 다가가 개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그들은 기꺼이 설명해 주었어요. 이 아이는 한국의 진돗개예요. 이름은 태극이라고 해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진돗개라는 품종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태극이의 주인인 김씨 가족은 제게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진돗개가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귀중한 품종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진돗개는 충성심이 매우 강하고 영리해요. 한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그 주인만을 따르죠. 그들의 말대로 태극이는 정말 영리해 보였어요.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상황을 항상 주시하며 경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태극이는 우리 가족을 항상 보호해주는 든든한 가족이에요. 특히 아이들을 무척 아끼죠. 김씨 가족은 태극이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 번은 우리 막내가 공원에서 길을 잃었는데 태극이가 냄새를 맡고 아이를 찾아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진돗개의 뛰어난 후각과 지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태극이의 운동 능력도 대단했어요. 공원에서 프리스비를 가지고 놀 때 태극이의 민첩성과 순발력은 다른 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진돗개는 사냥개로도 유명해요. 산악 지형에서도 잘 적응하고 오랜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죠. 태극이의 건강함도 인상적이었어요. 김씨 가족은 진돗개가 매우 건강한 품종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돗개는 거의 병에 걸리지 않아요. 면역력이 강하고 오래 살죠. 우리 태극이도 벌써 10살인데 아직도 새끼 때처럼 건강해요. 태극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개와 맺는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개를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요. 특히 진돗개는 우리의 문화유산이자 자부심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동물을 존중하고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 그리고 자국의 고유한 품종을 보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진돗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들을 통해 진돗개의 역사, 특성, 그리고 한국에서의 위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진돗개가 한국의 역사와 함께해온 오랜 역사를 가진 품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현재는 한국 정부가 진돗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어요. 이런 노력들이 한국인들의 문화 보존에 대한 열정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돗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곤 해요.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진돗개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고 그 뛰어난 능력에 놀라워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쁩니다. 태극이와의 만남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꼭 진도섬을 방문해 진돗개의 고향을 직접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도 진돗개 한 마리를 키워보고 싶다는 꿈도 생겼답니다. 한국의 진돗개, 태극이를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동물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다니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아버지께서 갑자기 심각한 심장 질환으로 쓰러지셨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병원들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으셨지만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의사들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희 가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한국인 친구가 한국의 의료 기술을 추천해 주었어요. 한국의 심장 수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의 병원에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어요. 저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병원의 규모와 첨단 시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최신 로봇 수술 기술을 이용하면 고위험 수술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저희 가족은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몇 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오셨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에요. 그 순간의 기쁨과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도 놀라웠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첨단 장비를 이용해 아버지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했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었죠. 불과 몇 주 만에 아버지는 걸을 수 있게 되셨고 한 달 후에는 퇴원하실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의료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로봇 수술, AI를 활용한 진단, 맞춤형 치료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태도였어요. 그들은 항상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죠. 우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의료진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병원의 시스템도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모든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어 대기 시간이 짧았고 진료부터 수술, 그리고 회복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우리는 스마트 하스피털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의 이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 관광 시스템도 매우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같은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 숙박 지원, 관광 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죠. 덕분에 저희는 낯선 나라에서도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 후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심지어 몇몇은 자신들의 치료를 위해 한국 방문을 고려하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기적 같은 회복은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뛰어난 의료 기술 덕분이라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태극이와의 만남, 그리고 아버지의 치료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이를 프랑스에 알리는 데 열정을 쏟게 되었답니다. 제 경험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한국 문화가 이렇게 다채롭고 매력적인 줄 몰랐어요. 라는 반응이 정말 많았어요. 이런 관심에 힘입어 저는 파리에서 작은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10명 정도의 친구들과 시작했는데 몇 달 만에 회원이 100명이 넘게 늘어났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 댄스를 배우고 한국 요리를 함께 만들어 먹었어요. 우리 동아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파리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프 문화 교류 행사를 열면 어떨까요? 이 제안에 저희는 정말 기뻐했고 곧바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행사 당일 파리 시내 중심가에 마련된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한복 패션쇼, K-팝 커버 댄스 공연, 한식 시식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죠. 특히 한국에서 초청된 비빔밥 명인의 요리 시연은 대단한 인기를 끌었어요. 와,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니. 한국 음식은 정말 대단해요.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비빔밥의 맛에 감탄했답니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한국 기술 전시관도 큰 주목을 받았어요. 최신 스마트폰, 로봇 청소기, 투명, OLED TV 등 한국의 첨단 기술 제품들이 전시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죠. 한국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나라였다니 정말 놀라워요. 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한글 체험관이었어요.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와 아름다운 조형미에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매료되었답니다. 이렇게 논리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문자가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행사의 절정은 한국에서 초청된 국악단의 공연이었어요. 전통 악기의 독특한 음색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국악의 선율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음악은 처음 들어봐요. 정말 독특하고 아름답네요. 이 행사의 성공으로 파리시청은 매년 한-프 문화 교류 주간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나아가 파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기도 했답니다. 한국문화원의 지원으로 우리 동아리는 더 큰 규모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영화제, 한식 요리대회, K-뷰티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한국학과가 신설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아시아의 한국가가 아닌 배우고 싶은 문화의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문화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답니다. 앞으로 저는 한-프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양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에서 프랑스 문화원을 열어 프랑스 문화도 알리고 싶어요. 한국 문화의 매력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 그리고 따뜻한 정의 문화까지. 한국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닌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알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나가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 당신의 매력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 한국 문화를 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감동과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한국의 역동적인 현대 문화와 깊이 있는 전통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은 정말 감탄스러워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세련된 매력, 한식의 건강하고 다채로운 맛, 한복의 우아한 아름다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죠. 특히 한국인들의 정신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새로운 것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서로 돕는 따뜻한 마음. 이런 모습들이 한국을 이렇게 놀라운 나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기술력도 정말 대단해요. 최첨단 IT 기술부터 세계를 선도하는 의료 기술까지 한국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어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며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곤 한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깊이와 지혜에 감동받았어요. 5천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신이 형성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에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자 영원히 사랑하고 존경할 나라가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알리는 일에 힘쓰고 싶어요. 한국, 당신은 세계를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 독특한 매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저는 언제나 한국의 가장 열렬한 팬으로서 당신을 응원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